내가 그래서 너 뒷조사를 좀 했거든. 어떤 뒷조사를 하셨을까? 얘기를 해. 강민경 씨가 했을 것 같고 그 말은 미안하다 미경. 방 안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 등짝을 때리면서 은서 죽으면 안 된다. 언제 본업으로 들어오지? 라고 했을 때 더글로리였어. 누구 괴롭힐 때 제일 좋았어? 그래도 연진이 괴롭히는 게 인프제라 가지고 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려나 어떡하지 지금 해? 말아. 너무 늦었는데 아니야. 아침에 해? 아니야. 어떡하지? 너무 이른가? 난 근데 네가 이거 나온다는 것도 놀랬고. 이게 나왔을 때 당연히 저를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니? 아니 뭐 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지. 훨씬 2천만 배 많지.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박민경이 얘기했죠.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재영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새해 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정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헤드만 풀자. 하나, 둘, 셋. 내가 사실 올 생일은 좀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또 열심히 가야죠. 저희가 연초에는 조금 특집성 그 손님을 모십니다. 작년에 고현정 씨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분이 아닐까. 아마 유튜브 토크쇼에는 처음 오시는 송혜교 씨 모셨습니다. 워낙 출연을 하지 않아서 예능 출연이 아마 손꼽힐 것 같은데 송혜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광고가 들어왔네요. 레고 코리아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레고? 나랑 맞을까? 라고 했다가 제가 제품을 보자마자 당장 하겠다고 했던 핑크 꽃다발과 장미 꽃다발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제가 꽃이 좀 많죠, 집에. 꽃으로 좀 활기를 좀 넣는 편인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자, 핑크 꽃다발서부터. 우와, 대박. 이거 내가 하면 다 하는 거야. 이거 봐봐, 꽃봉오리가 만들어졌어. 자,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들이 되게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꽃꽂이를 해야 되겠죠? 어때? 진짜 괜찮지? 너무 귀여워. 약간 작품이야.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게 어딨어. 다 시들어. 근데 진짜 안 시들어. 만약에 투명 바즈다. 만약에 이게 바즈가 투명이야. 그럼 난 심지어 물도 좀 넣겠어. 재미있어지잖아. 왜냐면 물이 필요 없는데 물이 있고 뭔가 좀 위트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장미꽃다발. 이게 대박이야. 장미꽃다발도 대박이거든. 아이들이랑 하면 되게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을 시켜서. 그렇지, 이거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장미가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건 더 진짜 약간 양귀꽃 대박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나는 이거를 어디다 두고 싶으냐면 난 야외. 꽃을 저기다 못 두잖아. 근데 예를 들면 봐봐, 심지어 물도 채웠어. 그래서 여기다 놓을게. 어때? 그치? 너무 예쁘지 않아? 정원이 살아나는 것 같다. 야, 이거 이렇게 걸고 찍어주면 안 돼? 잘 걸렸어. 심지어 여기다 놔도 예쁠 것 같은데. 어때? 그것도 포인트가 되네요. 맞아. 너무 예쁘지? 아마 알러지 때문에 꽃을 못 갖다 놓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그런 분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꽃을 좋아하면 좀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어서 흰색도 흰색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고 이러면 조금 더 다채로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팝하고 위트 있는 그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매번 꽃을 일주일 보고 다 없애고 이런 거 조금 아까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또 발렌타인 오잖아요. 이럴 때 저 꽃다발 하나 만들어서 선물하고 하면 또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고 코리아와 함께 했는데 왠지 저도 약간 기분이 좀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자, 저는 이제 손님 오시니까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왔다. 와 대박. 대박. 안녕. 어머 헤드맨 괜찮아? 괜찮아요. 저도 강아지 키우잖아요. 아 그래. 너가 헤드미군 얼굴. 야야야 네 얼굴이 어머. 내 얼굴보다 더 너무 귀엽다.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더 예뻐졌어?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데. 너무 새해 복 고마워.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너무 예쁘다. 저요? 지금 드라마 새로 하는 작품 때문에 어. 머리도 지금 커트로 잘라가지고. 근데 너무 어울려. 그래요? 전 아직 어색해가지고. 아니야 훨씬 애기 같아 애기. 애기가 들리가. 야 진짜 해교가 오니까 아픈 게 다 낫는구나. 오빠 맞아. 들었어요. 감기 걸리셨다고. 민경이랑 정아 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랬는데 났는데 완전 너무 아름답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야 10분 그냥 가만히 있자.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이 원샷 받고 있자. 우리 한 10년 만이야. 네, 우리 그때 두근두근 내 인생 때. 맞아. 처음이죠. 그게 처음이야. 네, 오다 가다도 못 뵀어요. 맞아. 네. 사실은 유튜브에 토크하는데 처음인 거지. 네, 처음이에요. 유튜브 이렇게 토크하는 건 처음이에요. 안 떨려? 그래도 오빠여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야, 메이크업 안 봐도 돼? 아무도 안 데리고 왔는데 아 메이크업은 안 나오셨어? 다 안 데리고 왔는데. 아 정말? 네. 나도 체크 좀 같이 해달라고. 안 데리고 왔어. 나도 그러면 송혜교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뽀송뽀송하게. 근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요만해? 에? 살이 요즘에 좀 빠졌어요. 그리고 막 홍보랑 드라마 새로 하는 것 때문에 막 동시에 막 진행되니까. 난 근데 네가 이거 나온다는 것도 놀랬고 그 다음에 또 민경이랑 막 이렇게 정아랑 어울리는 거 막 한번 올렸잖아. 술 완전 왕창 마시고.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셋이 다 먹은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때 근데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해교가 좀 많이 편해졌나 보다. 약간 그렇게 좀 같이도 모이고. 근데 또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하니까. 맞아. 네, 술 마실 때라든지 수다 떨 때라든지. 맞아.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놀랬던 게 뭔지 알아? 너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는 거야. 아 그래요? 어떤 자료?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런 뭐 자료?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정말 없어. 맞아요. 그냥 무슨 작품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잡지 인터뷰나 맞아. 뭐 그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요번에 유튜브도 하고 막 이래 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어떤 신경의 변화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죠.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뒷조사를 좀 했거든. 어떤 뒷조사를 하셨을까? 해교는 약간 신비로운 거야. 우리 사이에서도 송혜교의 인터뷰 내용도 없어.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없어서 친구들한테 이제 좀 전화를 했어. 너를 막 이제 물어봤어. 해교는 어때? 근데 지인들이 말하는 그 지인도 알 것 같은데. 그치? 다 아는데 그 지인이 말하는 가장 중복되는 얘기가 단단하다는 얘기를 해. 강민경 씨가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네. 아니야 근데 너 의외로 진짜 미안하다 미경아. 단단한 사람이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주변에.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 예전에 막 그냥 정말 애기였다면 지금은 되게 편안해 보여. 지금 아까 딱 들어오는데 되게 편해 보여서 깜짝 놀랐어.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얼굴 보면 편안해 보인다고. 그리고 많은 일들도 뭐 살면서 뭐 좋은 경험들도 많이 했고 여자로서 뭐 또 배우로서 또 뭐 힘든 경험들도 있었고
뭐 행복한 경험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해서 인생 공부를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웬만하면 과정 중에 못 나오고 다 공부해야 나오는 데인가 봐. 과정 중에는 좀 힘든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람이 편해졌는데다가 더 이렇게 밝아지고 단단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깜짝 놀랬고 잠깐만 오늘 샐러드를 음식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기대는 말아줘. 오빠 요리 너무 잘하시잖아요. 내가 알기로 맛집 너무 좋아한다며 맛집 다 꿰차고 있고 그것도 강민경이 얘기했죠. 그다음에 어디서 맛있을 것 같으면 여기 어디야? 그리고 다 물어봐서 또 스태프들 데리고 다 가고 막 이런다는 얘기 들었어. 친구들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저 술을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잘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빨리 취하는 스타일인데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일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먹는 술을 제일 좋아해요. 나도. 네. 나는 공연을 왜 하냐 그러면 쫑파티 때문에 한다는 소리. 근데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진짜. 그냥 집에서 놀다가 그냥 맨날 이제 일 안 할 때 마시는 그런 술보다 일 열심히 하고 끝나고 함께한 스태프들이랑 맞아.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네. 랍스터 샐러드를 만들어봤어. 아, 랍스터구나. 그리고 랍스터랑 아티초크.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 맛있다.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이 미모였던 거잖아. 태해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뻐. 막 고등학교 막 끝나면 애들 다 서 있고 막 이런 거였어. 전혀 없었어요. 데뷔하기 전에는 뭐 누가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데뷔한 후에 이제 데뷔를 하고 TV에 보이니까 저기 누구 있대라고 해서 이제 궁금해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지. 그 전에도 그래도 예쁘다 막 언니들끼리 막 보러 오고 그러지 않았나? 은광여고 아닌가? 언니들은 보러 왔어요. 같은 학교. 언니들은 보러 왔는데 어떤 기분이야? 예쁘대 막 이러고 막 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 지금도 여전히 예쁘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또 제가 이제 연예인 일을 막 시작하고 정말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땐 또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쁜 거랑 좀 다르게 제가 약간 좀 뭐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유명해진 네. 거에 대한. 그래서 나 보러 왔어? 이런 기분이구나. 그냥 예쁘다와는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배우가 꿈이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 없었어요. 배우가 꿈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학생들이 늘 그냥 장래 희망 뭐 적어서 내는 거 있으면 디자이너 적어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되고 싶은지도. 전혀 생각이 없다가 제가 친구랑 이제 그때 한참 하이틴 잡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복 모델 뽑는다고 뭐가 올라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우리 한번 보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와라. 워낙 이제 연예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하고 다 이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랑 저랑 둘이 딸랑 갔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또 교복이니까 그냥 뭐 학생처럼 하고 가면 되겠구나 이러고 딱 갔는데 이제 저희가 너무 준비를 안 해가서 엄마랑 나랑은 야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냥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뭐.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걸 제 자신도 아니까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와, 그냥 군계 일학이었나 보다. 딱 얘밖에 안 보였겠지. 그건 뭐 제 입으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안 봐도.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바로 기획사를 찾았던 거였어 그러면? 교복 모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획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고. 바로 순풍이었어? 아니면 그러고 어떻게 됐어? 거의 바로. 거의 바로? 근데 순풍산부인과 오디션도 한 3-4번 본 거예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네.
김병욱 감독님이었나 그때? 근데 정말 그때 순풍산부인과는 너무 재밌었죠. 온 가족이 다 보는 매일매일 다 보는 그 회차 도대체 얼마큼이었어? 그것까진 모르겠고 한 3년 한 것 같아요. 저는 3년 정도 하고 빠졌고 와 3년이 매일매일 나왔던 거잖아.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훈련은 다 돼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시트콤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김병욱 감독님은 대사 맞아요. 바꾸는 것도 싫어하고 토시 하나 틀리는 거 싫어하고 막 또 맞드는 거 싫어하시고 네, 순발력도 너무 좋아야 되고 맞드는 거 제일 싫어하셨어. 대사를 이렇게 씹을지언정 맞드는 거는 그럼 그 바로바로 그럼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진짜 어렸잖아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생 역을 한 거였지. 네. 그때는 대본 한 번만 보면 싹 다 외웠어요. 잘 외워졌어요. 지금은 외우고 뒤돌면 까먹어. 그래서 달고 살아야 돼요, 대본을. 아예 계속. 와. 진짜. 그때 진짜 이렇게 한 번 딱 보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딱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다시 읽으면 그냥 싹 외웠어요. 어렸을 때는. 순풍에서 3년을 그 훈련을 한 거가 발판이 되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도 그렇고.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고 제 이름을 알리는 데에 너무 좋은 시트콤이었긴 한데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가을동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전극에서는 시트콤을 하고 온 제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말도 빠르고 또 시트콤에서 너무 또 뭐 말괄량이 캐릭터를 하고 왔고 이제 시한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 안 나고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반대했었어요. 가을동화 처음 할 때는. 생각해보니까 시한부였고 여기서는 완전히 그 왈가닥이었고 3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맞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개그맨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맞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전국으로 송승헌 씨랑 오빠 나 이거 해도 돼? 이런 거에 약간 템포가 느리게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느려지면 제가 막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너무 느리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도 저는 이게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혜비야 더 천천히 대사해. 더 천천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아까 그런 우려들 시트콤 하다가 이거 전극인데 되겠어? 를 부시고 와서 그걸 42%야. 맞아요. 그때 시청률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한테도 뿌듯한 게 있었겠어. 그러면 어쨌든 나 전극 해냈어. 네, 20살 때였는데 가을동화 할 때가 다들 반대하고 뭐 나쁜 말만 하시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42%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나가면 다 배역 이름으로 불리고 막 그러는 거지.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방 촬영이 많았어요. 너무 맨날 지방 촬영이니까 이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또 윤석호 감독님이 이제 밤을 진짜 많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씻을 시간도 없이 3일 연속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원빈 오빠, 송승헌 오빠 저 쓰리샷이 있는데 한참 연기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니네 씻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왜 갑자기 씻으라고 하지 했더니 셋 다 3일 동안 못 씻고 똑같은 메이크업으로 있으니까 모니터로 봐도 너무 꾀재재했던 거예요. 머리도 막 들러붙어 있고 막 기름 져가지고. 그 이쁜 세 사람을 내려다가 꾀재재하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동네에 이제 목욕탕에 갔죠. 씻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뜨뜻한 데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탕 안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 등짝을 때리면서 은서 죽으면 안 된다. 다 벗고 있는데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몰랐던 분들도 다 알게 된 거야. 그 목욕탕 안에 계신 분들. 왔어. 그래가지고 네, 예 이러고 빨리 막 불이 나게 막 씻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정말 찐인데 그렇게 연령대가 할머니서부터 애까지 알면 맞아요. 정말 성공한 거라고 하잖아. 맞아요. 그때 약간 실감했어요. 드라마가 인기가 진짜 많구나. 아니 그 정말 막 나 보여주겠어! 라고 해서 막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올인 심지어 올인은 북한에서 송혜교 단발 머리를 단속을 했었대. 맞아요. 신문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그랬지.
엄청 지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왜 빨리빨리 흔냐면 안 된 게 없어. 그다음에 드라마가 네, 좀 잘 된 게 많아요. 얘 여기서 잘난 척하네. 정말 안 된 게 없어서 다 40몇 %. 지금 내가 빨리 짚는 것도 프라우스도 플라우스도 그럼 청춘물이고 나이에도 맞고 그다음에 한류의 완전 선봉이었고 너무 즐겁게 찍었어요. 프라우스는. 순정 그것도 순정 만화. 네, 원래 순정 만화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원래 책은 남 여주가 키도 진짜 크고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도 키가 한 173, 4가 돼야 돼. 그래서 원래 원작 팬들은 제가 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키가 커야 되는데 왜 키 작은 애가 왜 저 역할을 해? 라고 해서 그것도 정말 초반에 반대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것도? 원작 팬분들이. 그래서 그때 또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 캐릭터보다 키는 작지만 다른 또 매력을 보여줄게. 재밌게 할 거야. 막 이런 또 굳은 결심을 하고. 난 그 다음 행보가 더 놀라웠거든. 근데 그걸 훅 꺾어서 그 사세로 갔어. 맞아요. 그 사세 같은 경우는 프라우스 감독님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다시 만난 것도 너무 좋았고 이제 노유경 선생님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작품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세는 이 전 드라마랑은 좀 달랐고 노희경이라는 작가님의 네임밸류가 있어서 좀 쉽지 않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도 연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도 너무 더 어려웠었죠. 근데 아직도 너는 지금 연기 어렵다고. 나도 아직도 음악이 어려워. 근데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이 어렵잖아. 그런데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뿐만 아니라 해견을 보면 진짜 미치도록 파나 봐. 책임감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잘난 척해도 되잖아. 그런 연기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그러고 싶은데 진짜 안 돼요. 그게 정말.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럴 때도 있어. 아니면 아예 그러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아서 얘기하면. 그럴 땐 진짜 없고요. 그냥 그럴 땐 있어요. 이제 더글로리 찍을 때 후배들 거의 다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피해자고 가해자였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의 감정씬이 있을 때는 많이 울고 막 해야 되는데 감정 연기를 몇 번 하게 되면 감정이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처음에 했던 그 느낌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씬은 저보다도 그 친구들이 중요한 감정씬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선배니까 저부터 먼저 찍으려고 스태프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 친구부터 먼저 찍어줘라. 왜냐면 그게 그 친구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 친구가 잘해야 저도 같이 이 씬에서 저도 잘해서 더 빛나게 될 거니까.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너무 모범적이다. 이러면 안 돼. 근데 진짜 그래요. 좀 너무 모범적인 거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 약간 비틀어진 거 좋아해. 근데 그게 정말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걸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어른이 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잖아. 근데 저는 아직 어른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니요, 꽤 어른인 것 같아요. 나보다는 어른인 것 같아. 난 애새끼인가? 아 너무 웃겨. 너 좀 저렇게 착해. 하여튼 다 마셔. 물 마셔. 아니야 지금 못 자.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자. 들어와 있어. 얘도 그러는구나. 우리 루비도 거실에 제가 앉아 있으면 잘 시간 되면 와서 막 레이저 쏴요. 응, 너 빨리 앉아, 빨리 들어가 막 이러고. 어머 너무 귀여워. 들어가 있어. 오빠 얘 몇 살이에요? 얘 이제 5살 돼. 루비랑 동갑이네. 아 그래? 루비는 뭐야? 비숑이요. 비숑. 얘 흰 강아지랑 잘 놀아.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루비가 갈색 강아지를 안 좋아해서. 아이고 해줬나. 얘 흰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 흰색을. 루비도 흰 강아지를 좋아해서. 너무 귀여워. 왔어? 아이고. 스프가 좀 쫄았어. 아까 탄내 나던데.
치즈가 조금 탔고 한 번만 먹어보고. 네네.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고. 국물이 없어요, 오빠? 이걸 내가 아, 오빠 누르니까 국물이 나와요. 야 진짜. 아, 나 누르니까 국물이. 쫙 나와요. 아 그래? 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뜨거? 이거는 맛있어. 맛있어, 오빠. 잠깐 내가 한번 먹어볼게. 국물이 너무 없나? 아 인서트 한번 딸래? 근데 그 빵을 꾹 누르면 이제 국물 나. 빵을 꾹 누르면. 국물 좀 적줄게. 왜 따? 왜 안 따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 짜증나 씨. 우리 PD들 이렇게 세 명이 다 해. 다들 너무 솔직하신. 그 사세대 하면 우리가 얘기할 게 또 뭐 있지? 드라마 이제 그 겨울 바람이 분다로 갔고, 그거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왕가희 감독님 맞지. 뭐 영화도 찍고, 오우상 감독님 영화도 찍고, 중국에서 영화를 좀 근데 그렇게 시간을 간 많이 건 또 보냈어요. 어떻게 간 거였어? 제가 또 그 한류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홍콩에 가면 이제 영화 관계자분들도 이제 만나는 자리가 꽤 많았고, 또 뭐 식사하는 자리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돼서 좀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가 2046 홍보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신다고 시간 되면 저녁에 이제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보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다가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계속 쭉 이제 연락은 하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영화를 할 게 있었는데 그 영화 하기 전에 너가 일이 없으면 일대종사의 작은 역할이지만 되게 좋은 꼭 필요한 캐릭터니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랑 한번 호흡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찍으러 간 거였어요. 근데 저도 마침 놀고 있었고 그 중국 영화 현장 왕가희 감독님 영화 찍는 현장은 어떨까? 라는 그 궁금함이 있어서 아, 놀 바엔 가서 뭐라도 배우고 현장이라도 보는 게 낫지. 또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갔는데 3년을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나오는데 3년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찍으면서도 이제 아침에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그 제 분량만.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완성됐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그러니까 감독님이 편집하면서 제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나온 편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위로가 뭐 되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도 어리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잠깐 찍는 줄 알고 갔는데 거의 3년을 메인으로 3년을 붙잡혀 있고 또 그게 좀 밖에서 시내도 아니에요. 뭐 쉬는 날 나가서 뭐 놀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밤 되면 그냥 불이 다 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고 낮에도 갈 데가 없으니까 매일 진짜 맨 얼굴로 스태프들이랑 배드민턴만 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게 3년이야. 네. 전혀 그럴 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일 때문에 한국을 들어오긴 했지만 근데 바로 또 가야 되는. 근데 가면 또 바로 찍을 줄 알았는데 또 일주일 대기. 그리고 다음날 또 찍고 또 대기. 이러다가 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난 갈래.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거를 감독님이 읽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점점 여기를 벗어나려고 한다. 눈이 이상해진다. 네, 그래서 제 담당 그 통역하는 그 감독님과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한날 그 언니를 부르더래요. 해교 여권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네 했더니 해교 갖고 있어, 네가 갖고 있어 했더니 해교가 그럼 네가 갖고 있어. 쟤 한국 갈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찍었어요 그 영화는. 이건 어때? 양파는 습이 너무 없니? 아니 저 괜찮은데? 맛은 없어? 맛있어요. 근데 오빠 아까 국물 좀 있었는데 식빵이 국물을 다 먹었나 봐. 이걸 너무 먼저 넣어놨어 빵을. 아 빵을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맛있어요. 아까 처음에 맛있는 맛은 봤어요 오빠. 아씨 아니야. 국물이 있어요? 있어 줄게. 그러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 또 배운 건 뭐야? 그 중국 가서 좀 다른 현장을 가본 거다. 다른 나라. 정말 달랐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스태프분들 일하시는 그 시간이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온 거고,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딱 12시간만 하고 칼같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그때 당시에 부러웠죠. 아, 우리는 매일매일 밤새고 이렇게 계속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거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딱 그냥 그 시간 딱딱 지켜서 끝나는 그 현장을 보고 약간 조금 놀랬어요. 30 초반에 막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작품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뭐 패션 브랜드들이랑 뭐 파리에서 막 그런 걸 처음 본 사람이 아마 너였던 것 같아. 되게 일찍 시작하긴 그치? 했어요. 그리고 네. 왜 저기 있어? 막 이런 걸 처음 봤고, 야 정말 월드와이드가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걸 처음 우리가 느끼고 뿌듯해하고 막 그랬다가 언제 본업으로 들어오지? 라고 했을 때 들고 들어온 건 예상치도 못했던 더글로리였어. 뭐라고? 우리가 아는 송혜교가 이런 걸 들고 복수극을 들고 온다고? 더 깊게 한 발자국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이렇게 막 요번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송혜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데 자기를 되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은 확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오래 즐겁게 하는 것 같거든. 인간 송혜교와 배역의 송혜교와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전혀 배역을 요쯤에 갖다 놓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안에 완벽하게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송혜교도 보이고 되게 희한한, 약간 생경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확 이입시키게 하는. 아, 그래요? 그 되게 나는 품이 감사합니다. 있다고 생각했거든. 너무 좋게 봐주셨네요. 오빠. 품이, 왜냐면 이제 나오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장점이 뭘까 막. 근데 오빠 너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괜찮아요? 아, 저 소리가 또 탄다. 아, 그래서 지금 저 소리가 계속 근데 정말로 어때? 그런. 근데 그거를 제가 계산하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오빠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나를 봐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제 글로리는 그거 같아요. 제가 조금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들도 많이 했고 비슷한 캐릭터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사랑 얘기라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 연기가 지겨웠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느끼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나의 연기가 얼마나 재미가 없고 지루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글로리를 한다고 기사가 났을 때에도 벌써 좀 저의 연기에 재미를 못 느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기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글로리의 저의 연기를. 근데 기대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복수극으로 전혀 다른 캐릭터로 나타나니까 몇 배로 더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내가 OTT 역사상 가장 빨리 몰아보기로 다 끝냈던.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달랐어. 그 더 글로리가 되게 잔인하면서도 문동은이 가지고 있는 그 처절함이 어떻게 이렇게 바싹 마를 때까지 이 사람의 처참함이 어느 정도 길었을까를 계속 유추해 보면서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가 아니라. 역시 음악 하시는 분이어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약간 그런. 아 그래? 네. 아 그 음악 나한테 음악 시키지. 아 근데 되게 그런 동은이의 서사가 없었다면, 그걸 서로 이렇게 짐작하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복수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서사를 너무너무 잘 깔아준 거예요. 그 감정적인 서사, 그다음에 거기서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바위 같은 동은이의 의지, 이 감정 기복도 많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정하고 간 거였던 거야? 아니면 어땠어? 근데 저는 늘 연기할 때 뭔가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 정도, 이때는 이 정도 이렇게 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저도 저의 필이 제일 중요하고 들어가기 전에 정말 충분한 서로의 대화들이 필요하고 감독님과 작가님과 그분들이 의도하시는 것들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근데 일단은 크게 다른 공부를 안 해도 제일 도움이 됐던 건 대본이에요. 대본이 너무 탄탄했어요. 당연히 연구를 하고 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지만 나의 캐릭터가 확실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김은숙 작가님은 심지어 송혜교는 나의 종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나는 종교야 송혜교 이렇게 작가님이 되게 재밌으세요. 재밌으시구나. 네, 평소에도 낯은 많이 가리시는데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유머 감각이 대단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맞아요, 대사를 맞아요. 쓰고 정말 위트 넘치고 네. 정말 시적절한 막 그런 대사들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우리가 송혜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한결 더 깊어졌고 아 이제는 완전 장르물은 대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아니에요. 이제 요번에 2번째예요. 검은 수녀들이 딱 2번째여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약간 이건 상업적인 발언인데. 근데 나는 맨날 이렇게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올 때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은 일이 뭐냐면 어렸을 때 성공하는 거 말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은 우리는 뭐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무엇인가 이뤄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을 만나는 거. 맞아요. 그게 나는 더 글로리였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또 더 넓어지지 않을까?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어떤 한 작품이 잘 되면 예전에 이제 제가 뭐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드라마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류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주인공이 장르가 다양해진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좀 작품을 다양하게 장르로 갔더라면 보시는 분들도 아우 쟤 맨날 저런 거 해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거의 연이어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너무나 타이밍이 좋게 그때 딱 다음에 이 작품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있냐. 그래서 난 너무 좋다. 그래서 하기로 하고 대본을 받은 거죠. 누구 괴롭힐 때 제일 좋았어? 그래도 연진이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진짜 배우분들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그 친구들이 딱 연기를 하는데 나 이거 아니면 나 그냥 안 돼 라는 그 느낌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안 차리면 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그 친구들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줬어요. 연기하면서. 근데 막 캐릭터들이 살아서 만화책처럼 움직이는 네. 것 같았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구나. 느꼈고 근데 또 웃긴 게 우리는 다 센신 만났을 때는 다 센신이니까 이제 지연이 딸 교실에서 처음 찾아와서 네가 내 딸 담임이야 맞아, 라고 맞아, 싸우는 맞아. 게 지연이랑 저랑 첫 씬이에요. 그리고 희열아 씨랑도 그 교회에서 니네 주님 빡쳤어. 이것도 희열아 씨랑 하는 게 첫 씬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첫 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면서 너무 어렵지만 즐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더글로리에서 가장 좋았던 아직도 기억에 남는 씬 뭐 이렇게 처음 만난 씬 말고도 또 있어? 저는 엄마랑 했던 씬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씬이 이제 불 나는 씬이다 보니까 불 나기 저는 이제 막혀있는 세트 안에서 찍고 불 나는 거는 이제 야외 세트에 지어서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한 씬을 중간으로 딱 나눠서 그렇게 웃지 마 지른 다음 그 이유는 또 야외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찍고 이제 야외에서 다시 할 때 그냥 카메라 앞에 거는 안 쓰더라도 처음부터 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네. 카메라가 안 돌아가도 처음부터 그냥 같이 하시는 선배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그냥 연기 쭉 했어요. 다시. 네. 다시 끌어올리고 이제 그 뒷걸로 넘어갔죠. 드라마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다 선명하게 다 생각이 날 그러니까.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이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새로 하는 것도 검은 수녀들이라고 상반기 기대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에 이은 한 몇 년 만에 영화였구나.
저도 그걸 세고 있지 않으니까 10년 정도 됐다는 네, 것 같은데? 10년, 11년 됐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땠어? 왜 이걸 골랐어?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 드라마도 너무 좋아해요. 그냥 단지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의 연기에 재미를 못 느껴서 약간 좀 그랬을 뿐이지 너무 좋아하는데 글로리를 끝내놓고 다시 사랑 얘기로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아 재밌었구나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장르 위주의 대본들을 더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읽게 된 시나리오가 검은 수녀들이었고 검은 사제들 영화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팬분들도 많더라고요. 검은 사제들의 팬. 오컬트 쪽에. 네, 그래서 그런 그럼 나 3편에서 같이 만나나? 그러니까 다들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 나 음악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은 있었지만 구마씬 그리고 뭐 오컬트 장르고 하니까 또 제가 전혀 해보지 않은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잘 해낸다면 나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 천주교 구마는 우리도 뭐 딴 영화를 통해서도 알긴 알지만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또 무서울 것 같거든. 네, 그리고 또 수녀잖아요. 원래 이제 카톨릭 교리에 따라서 수녀는 그런 의식을 할 수 없는 맞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 무시하고 반대를 다 무릅쓰고 그냥 무조건 그 아이의 생명만 목적 하나만 두고 이제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수녀 얘기인 거죠. 그런 거 찍을 때는 좀 기이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 있어? 안 일어났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 그냥 악몽을 저 원래 그런 귀신 그런 무서운 악몽을 안 꾸거든요. 근데 조금 요번에는 몇 번 꿨어? 꿨어요. 네.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로. 개봉이 언제야? 1월 24일이에요. 1월 24일.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난 또 이런 것도 되게 보기 좋은 거야. 네가 이거 한다고 막 다 나가.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많이 안 나가지만. 많이는 안 나가고. 그리고 저 혼자 나가는 거는 유키즈랑 오빠 거랑 민경이가 다예요. 나머지는 다른 배우분들이랑 여빈이? 같이. 여빈이랑은 어땠어 또? 여빈이 너무 좋았어요. 괜찮지 사람. 너무 순수하고 진지하고 그러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연기에 대한 열정. 자극이 되지. 네. 그런 친구들이 같이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너무 그 열정이 가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고뇌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가끔 혜규야 너는 왜 쟤만큼 생각을 안 하지? 너도 생각 좀 해. 약간 이럴 때도 있고. 다시 또 그게 네, 저한테 자극이 오는 되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좋은 후배들을 매번 만나서 저를 다시 자극시키고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봐주는 거, 너처럼 너무 좋았어요라고 알아주는 거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거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더 잘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한 에너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너무 좋았어요. 서른에 중국 가서 고생하고 했던 것들이 다 복을 받나 보다. 오빠 받을 때 좀 됐죠 이제. 저 좀 받을 때 됐어요. 받을 때 됐어. 그죠? 혹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저는 오컬트 장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배우분들도 진짜 에너지 소모가 클 것 같다는 상상이 되는데 혹시 이번에 찍으실 때 그런 씬이 있었는지 궁금했었어요. 되게.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힘든지. 구마 씬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구마 그 기도문을 진짜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외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정말 툭 건드리면 툭 나오게끔까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기도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악령과 또 그 아이와 저와 이런 오고 가는 감정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 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하니까 신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한 감정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끝에 피크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씬들이 있어서 연기할 때 하는 대사들은 잘 외워지지만 그 기도문은 한번 삐끗하면 제 감정이 깨져버리니까 밥 먹다가도 그냥 툭 외워버리고 이 닦다가 딱 외우고 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억 하나도 못하죠. 머리가 그렇게까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딱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비몽사몽일 때 또 한번 딱 던져보고 저는 중간에 이렇게 삐그덕해버리면 그게 감정이 깨져서 한번 올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삐그덕하는 순간 다 끝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막 엄청 열심히 나를 닥달했구나. 했어요. 네. 더글로리도 그렇고 그 일주를 연결해서 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 막 힘든 마음으로 연기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왜 그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쉽지 않잖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제가 20대 때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뭐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작품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연기에 열정이 대단하진 않았어요. 정말 정말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연기에 막 나는 막 이게 뭐 이걸로 막 내가 이걸 막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없었고 뭐 쉬는 날이면 열심히 또 놀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놀기로 한 날에 촬영 생기면 짜증 나고 그러니까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 접어들면서 이제 저는 나이 들면 정말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너 한번 좀 건방지게 얘기해봐. 뭐 그 연기 쉽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아 내가 늙어가면서 캐릭터도 같이 늙는데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의 삶들도 다 또 다양해지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게 그냥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깊이도 다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책임감도 생겨지고 또 제가 또 연기가 재밌으니까 더 뭔가 보여주고 싶은 또 욕심도 생기고 이러면서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는 짜증도 엄청 내요. 짜증도 내기도 낼 하고. 것 같아? 네, 내요. 근데 받아주죠. 이제 너무 함께한 세월이 많으니까. 근데 다들 보통 일한 분들이 한 몇 년씩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야. 일단 대표 언니가 저랑은 거의 그냥 언니 동생 시절부터 시작하면 제가 19살 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기본적인 매니저분들이나 제 개인 스태프분들도 기본 다 거의 20년? 내 얘기 잠깐만. 네가 28살인데 그러니까 8살 때부터 같이 한 거야. 8살 때부터. 근데 정말 그렇게 예민할 때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골이 보였다는 거 아닐까? 나의 목적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오빠도 그러실 거예요. 점점 그냥 막 완벽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연기가 완벽하게 안 돼도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가고 싶은데 이 뭔가가 옆에서 안 도와주거나 뭔가가 이게 나한테 딱 걸리게 되면 그게 갑자기 스트레스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순간 저도 욱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욱할 때는 있는데 욱하면 어떻게? 때려? 근데 전 바로 사과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니 미안해. 왜냐면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오래된 사람이랑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너무 가까워지니까 편해져서 순간 이렇게 실수를 확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작은 실수인데 되게 큰 상처로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되려. 늘 왜냐면 상처는 우리 모르는 순간에 생기니까. 근데 그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얘는 뭐 나 아니까 나 이런 줄 뻔하게 아니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순간에 그 상처가 되게 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본 사람한테 더 예의를 지키자. 근데 이제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빨리 사과해요. 그래서 바로 빨리 뉘우치고 내가 아까 그렇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었어라고 바로 사과해요. 아니 그렇게 빨리 뉘우쳐요. 사과하는 것도 되게 고마울 거야.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또 그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인프제라 가지고. 혼자 막 이 길 저 길 많은 길을 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려나 어떡하지 지금 해? 말아. 너무 늦었는데 아니야. 아침에 해? 아니야.
어떡하지? 너무 이른가? 막 또 이러면서 혼자 고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땐 참 철모르는 것도 참 좋았을 때도 있었던 맞아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필살기 하나 남았어. 뭐예요? 저 약간 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귀여워 죽겠는데. 아, 감사합니다. 국물 없는 양파 스프.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오빠. 맛있었어요. 이 쇼커트는 왜 했는지는 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다음 작품 때문에 머리 잘랐어요. 그거는 누구 작품이지? 노혜경 선생님이요. 어떤 역할인지 물어봐도 돼? 시대극이에요. 오? 네, 70년대 얘기여서 디테일한 건 next time. 오빠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빠, 어. 짠해? 아니 피클이나 김치 같은 거. 알았어. 아니, 있어. 아 너무 이렇게 요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니 이렇게 딱 먹으니까 김치가 땡겨요. 저는 늘 고기에. 좋아. 그 나온산에서 만든 김치야. 아 오빠 저 안 그래도 그거 달라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저 그거 보고서 나래 씨랑 만드는 거 보고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나 그 일에서 고생 감기가 많이- 지금 여기 붙은 거야.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되게 시원하네요 김치가. 그래? 좀 진하지 않아? 아니요. 시원한데? 그래? 아 약간 젓갈 맛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마냥 그 방송 봤을 때. 안 그래요? 그래요. 너무 맛있는데요? 네가 약간 밥 주니까 목소리가 살아났어. 아 밥도 먹고 지금 약간 술기운이 올라왔어요. 아 저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술 먹으면 해피해지는 스타일이에요. 나도. 저는 그러니까 막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마시면 약간 더 괴로워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에이 몰라 괜찮아지겠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재밌었고. 꿈 뭐야? 저 꿈이요? 야 이거 오프닝 스토죠. 아 저는 꿈 없어요. 저는 현재가 제일 중요한. 근데 미래는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를 내가 잘 살면 미래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서 꿈은 없어요. 근데 네가 이미 아름다워서. 소소한 이런 아무 일 없이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거든요. 나도. 근데 어렸을 때는 늘 내가 막 어딘가에 장식이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또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진짜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진짜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사실 오랜만에 해교 얘기 듣고 나서 들은 느낌은 역시 사람들이 칭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너가 아직도 이렇게 막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예민해지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사실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자기 검열을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소개를 하겠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게 내 길이라고 이걸 너무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해요. 아마 이거 보는 많은 분들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왜냐면 정말 너에 대한 게 많이 없어.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검은 수녀들 덕분에 이제 홍보로 이렇게 이제 민경이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게 됐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지금 행복이에요. 그리고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이게 나왔을 때 당연히 저를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니? 아니 뭐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지. 훨씬 2천만 배 많지.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무슨 할머니 같지 않니?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좋아하실 거고 보시면 더 좋아해 주실 것 같고
그러면 또 안 좋아하신 분들도 이제 보시다가 또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잖아요. 혜교가 어른이었어. 어른이 됐어. 아주 심지가 단단한 어른이 돼서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아니, 감사해요. 너무 즐거웠어. 저도요. 우리 오늘 2시간 내자. 처음에 10분은 이야기 없이 얼굴만 나오는 자, 오늘 너무 즐거워서 빨리 먹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규야, 가자. 갑시다. 너무 피곤하지? 아유 또 와요. 아유. 또 아유 알아요. 우리 또 강아지 알죠? 야.